타카야마 여행을 계획 중인데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제대로 즐겨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여행 다큐멘터리가 3일간의 완벽한 일정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타카야마는 기후현의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로 가장 상징적인 요소들을 통해 탐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산마치의 오래된 거리부터 마른 잎 위에 구워내는 향긋한 특산물, 호바 미소, 히다 민속촌, 심지어 아침 온천료까지. 저는 3일 동안 혼자 타카야마를 여행하며 먹고 탐험하며 시간을 보냈고, 여유로운 속도로 여행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관광과 카페 방문, 길거리 간식, 일본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여행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다카야마 3일 여행 일정 요약. 1일차, 에도 시대의 옛마을과 다카야마 중심에서 맛보는 호바 미소의 풍미. 2일차, 강가의 아침 시장, 현지 길거리 간식, 그리고 한 그릇의 중화소바. 3일차, 온천욕, 지역 특산품 쇼핑, 그리고 다카야마 떠나기. 타카야마를 방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일본 타카야마는 많은 여행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며 특히 벚꽃 시즌 4월 말, 단풍 시즌 11월 초 중순, 그리고 4월과 10월의 다카야마 마츠리 같은 주요 축제 기간에는 더욱 붐빕니다. 이 시기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지역을 많이 찾기 때문에 호텔이 빨리 매진됩니다. 특히 전통 료칸이나 산마치스지, 옛거리나 다카야마역 근처 중심지에 위치한 숙소는 더욱 빨리 예약이 찹니다. 현금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타카야마는 일본 시골의 소박한 매력과 느긋한 생활 방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옛거리 주변의 많은 소규모 상점들과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은 해외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의 일부 ATM도 특정 카드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카야마에 도착하기 전에 대도시에서 현금을 환전하거나 인출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시장을 방문하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거나 지역 장인이 만든 전통 수공예품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현금은 필수입니다. 첫째 날, 옛 마을 탐방과 호바 미소 즐기기. Yoreo 안녕하세요. 오늘 레온 시라카와고에서 다카야마로 가니온. 요정기울 공유 하리오고 합니다. 다카야마니온 기후히온 산속에 자리한 자기온 도시로. 돌로 포장도한 야스게오리. 전통 목조가옥. 비용화룬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아침에 시라카와고레오 드데오나메인 베오수테오 미네올로 해양하였습니다. 다카야마 하행 베오수티케시온 현장게세오 지지업 구마에 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이 필요해 없습니다. 베오수니온 정시에 출발하고 좌세오 기운 편안하며 기운지며 실리울 공간도 있습니다. 이동 시간이온 약 1시간 정도이며 상와 숲이 아름다운 풍경과 작은 마을 데울레울 지나갑니다. 도시를 가장 편리하게 둘러보려 온 중심지 기온 시원한 산마키 야스게오리 기온 시오리 호텔에 문연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이세요 사쿠라야마 하치망구 신사. 미야가와 아침 시장,
히다민석 박물관 가테온 미용소리 울레올 도보로 수입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는 다카야마 오한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다카야마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입니다. 객실은 서양식 침대와 일본식 이불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예약한 방은 1박에 약 1,500엔, 즉 약 72달러였습니다. 호텔에는 옥상 온천이 있으며 그곳에서 주변 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호텔에서 산마치 옛 거리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로 저녁 산책이나 저녁 식사에 편리합니다. 또 다른 고려할 만한 호텔은 호텔 우드 다카야마입니다. 이곳은 옛 마을 안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숙박하진 않았지만 1층에 있는 카페에 들렀는데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곳 객실 요금은 1박에 약 17,800엔에서 2,300엔, 약 103,029달러 사이이며 현대적인 목재 디자인의 전통적인 감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의 첫 번째 목적지는 산마치 옛 거리입니다. 이 지역은 도심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 돌아다니기 쉽습니다. 거리는 그리 길지 않지만 양쪽에는 에도 시대에 지어진 목조 가옥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가옥들 안에는 카페, 기념품 가게, 사케 전문점, 공예품 상점, 소규모 식당들이 있습니다. 관광지이긴 하지만 거리가 너무 붐비지는 않아 여유롭게 걸으며 건물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오쯤 도착했는데 관광객들이 특히 단체로 많아졌지만 그래도 장소 자체는 조용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거닌 후 저는 현지 식당에 들러 점심으로 많은 이들이 추천하는 특산 요리인 호바 미소를 주문했습니다. 각 세트에는 작은 쟁반과 미니 화로가 함께 나옵니다. 화로 위에는 마른 호바 잎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얇게 썬 히다 소고기, 몇 가지 채소, 버섯, 달콤한 된장 소스가 올려져 있습니다. 화로가 데워지면 잎에서 향긋한 향이 나기 시작하고 고기가 천천히 익습니다. 흰 쌀밥과 된장국도 함께 나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적당한 지방이 있어 좋았고 미소 소스의 은은한 짠맛이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다카야마의 선선한 날씨에 먹기 딱 좋은 요리였고 아주 맛있고 먹기 편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사쿠라야마 하치만구 신사로 걸어갔습니다. 도심 북쪽에 있는 조용한 장소로 신사로 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지만 멀지 않습니다. 길 양옆에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신사는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엄숙합니다. 이곳의 특징은 입구 근처에 있는 천년된 삼나무로 줄기가 매우 굵고 뿌리는 지면 위로 솟아 있습니다. 이 신사는 영화 너의 이름은의 장면 일부에 영감을 준 장소로 알려져 있어서 영화를 본 분이라면 몇몇 익숙한 풍경을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후에는 히다 민속촌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도심에서 약 1000데이쇼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재현된 옛 마을입니다. 입장권은 입구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부지는 꽤 넓고 나무들과 작은 호수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 공기가 신선합니다. 이곳에는 가쇼즈쿠리 양식의 전통 가옥이 약 30채 있습니다. 이 집들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맞게 지붕이 가파른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이곳으로 옮겨 보존한 가옥들이며 내부에는 나무난로 배틀 옛날 생활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 내부는 관람객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각각의 집에는 역사와 용도를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 전시관도 있고 방문객이 행운 부적 만들기, 직물 짜기, 와시 종이 만들기 등 손으로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히다민소코 네시오 도시미로 돌라오니 존역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습니다.
Jonyun Jonyok 식사 장소로 센터월 하얀배역으로 시온타에 가했습니다. 이곳은 예스 마율에 위치한 작은 가게로 히다소고기로 만든 햄버거로 유명한 곳입니다. 햄버거 세트 한 기준 약 5,000 약 $10-13 정도이고 안유관 분위기에서 하루 종일 게을레운 후 여유 있게 식사하며 쉴 수 있는 좋은 장소였습니다. 일본 음식을 선호하신다면 해안라크라는 자과담한 식당도 있습니다. 소바 우동, 일본식 밥상 메뉴를 제공합니다. 주인분은 마육 친절하고 영교 메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 가격은 약 $517 유로 합리적입니다. 긴 하루를 마시고 좋은 호텔로 일찍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카야마의 밤은 조용하고 날씨는 선선하며 밤에는 특별한 활동이 많지 않습니다. 둘째 날, 현지 음식과 저녁 음식과 다카야마의 평화로운 밤. 오늘은 아침 일찍 시작하여 오전 8시 30분쯤 다시 산마치 옛거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매우 조용하고 관광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거리 양쪽의 전통 목조 가옥들과 고요한 공기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 걷는 것이 이곳의 옛 건축미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눈에 띄는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목재 벽면에 칠해진 검은색 페인트입니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 페인트는 장식용이 아니라 에도 시대의 귀한 목재를 숨기기 위한 용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히다 지역에서는 벌목과 목재 거래가 중요한 산업이었기에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목재를 평범하게 보이도록 위장한 것입니다. 옛마을을 산책한 뒤 우리는 강을 따라 다카야마 아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장은 정오까지만 운영되며 채소, 과일, 수공예품, 간식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합니다. 시장 거리 한쪽에 외관은 소박하지만 전문 에스프레소 머신이 갖춰진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저는 라떼 마키아토를 주문했는데 컵 전체가 쿠키로 만들어져 있어 마신 후 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쿠키의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설탕 없이도 커피가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점심으로는 가볍지만 현지 특산인 히다규 오니기리를 선택했습니다. 얇게 썬 히다 소고기를 가운데 넣고 숯불에 구운 주먹밥입니다. 숯불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향이 매우 강렬했고 고기는 지방이 적당히 있어 부드럽고 따뜻한 밥과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이 요리는 시내 중심의 여러 작은 푸드카트에서 판매되어 매우 편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하루를 둘러본 후 저녁에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다카야마 라멘, 중화 소바라고도 불림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도쿄나 오사카의 라멘과 달리 이곳의 면은 가늘고 살짝 웨이브가 있으며 간장과 닭 또는 생선 육수를 혼합한 담백한 국물에 제공됩니다. 국물은 깔끔하고 과하지 않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토핑으로는 불향이 나는 차슈가 얹혀 있어 국수 그릇이 나오는 순간 향기가 퍼졌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배는 부르지만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조용하고 평화롭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적이거나 시끄러운 명소는 없었지만 우리가 방문한 모든 장소는 잔잔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치 일본 공원지대에서 보낸 평온한 하루처럼 말이죠. 셋째 날, 아침 시장, 기념품, 그리고 다카야마 떠나기. 다카야마에서의 마지막 아침, 우리는 호텔의 야외 온천욕을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약간 쌀쌀했지만 탁 트인 공간에서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천연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경험은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야외 온천의 물은 따뜻하고 이틀 동안 걸어다닌 피로를 풀기에 완벽했습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 후 오전 10시쯤 다시 옛거리로 돌아가 공예품 가게를 둘러보고 도시를 떠나기 전 선물 몇 개를 골랐습니다. 그 시간에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거리에는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구운 샌베이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고 바삭하고 향긋하며 약간 짭짤하고 달콤한 맛. 하나 먹어본 뒤엔 참을 수 없어 몇 봉지를 집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히다 지역의 특산품인 적된장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 된장은 장기간 숙성되어 진하고 풍부한 맛을 자랑하며 국물 요리나 고기, 양념용으로 좋습니다. 가게에서는 피클과 함께 시식도 제공하여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품으로 사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사루보보 수공예 코너가 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인형 모양의 작은 천 인형입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인형은 전통적인 행운의 부적으로 종종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손수 만들었다고 합니다. 색깔마다 의미가 다른데 빨간색은 건강, 파란색은 일, 노란색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귀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미까지 담겨 있어 모두가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하나씩 고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 우리는 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카야마는 한적한 여행지로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느긋한 여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상적인 곳입니다. 다카야마에서의 3일 여행 총 비용은 1인당 약 540달러입니다. 좀 더 단순한 일정으로 저렴한 호텔에 머물고 식사를 간소하게 한다면 약 500달러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천 온천이 있는 숙소에 머물고 료칸에서 전통식 저녁을 즐기고 싶다면 600엔 700달러 정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3일간 다카야마를 여행한 뒤 저는 이 여행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볼거리나 활동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 자연스럽고 차분하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현지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 오래된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된 거리를 걷고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대해 배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데 붐비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문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알찬 경험이 있는 곳을 찾고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다카야마를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의 여행 가이드 영상도 함께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위의 장소 중에서 다카야마에서 가장 기대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때로는 여행에 대한 영감은 가장 솔직한 이야기에서 시작되니까요.